얘야, 너 미쳤어. 군대에 왜 가? 여자가 무슨 군대야?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 수민이 소리를 질렀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카페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저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증명해야 해, 내가. 정상이라는 걸.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25살,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 되는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과 싸우고 있었다. 레즈비언. 그 단어는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안에서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어머니는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속였다. 군대 가서 훈련받으면 내 안에 이 혼란이 사라질 거야. 이성애자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입대 신청은 순조로웠다. 한국에서 여성은 의무 복무가 아니지만 자원 입대는 가능했다. 지은은 여성 부대에 배치되었다. 포천의 훈련소, 추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다. 입소 당일,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와 군복 차림으로 거울을 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곳에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훈련 첫째 날, 소대원 소개 시간. 저는 김소연입니다. 24살, 서울 출신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소연의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 넘쳤다. 그녀의 눈빛은 지은을 사로잡았다. 소연은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미소가 아름다웠다. 지은은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아니, 안 돼. 이게 왜? 훈련은 혹독했다. 새벽 기상, 산악 행군, 총기 훈련. 지은은 매일 몸이 부서질 듯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소연과 가까워졌다. 점심시간, 둘은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지은 씨, 왜 입대했어요? 여성 자원자는 드문데 소연이 물었다. 지은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가족 기대 때문에. 증명하고 싶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군인이라 따라갔죠? 그런데 여기 와보니 자유로워요.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밤이 되면 막사에서 소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를 좋아해 남자아이들과 어울렸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훈련 끝나면 서울로 돌아가 갤러리 열고 싶어요. 지은은 소연의 열정을 보며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나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다. 산악 행군 도중 지은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고통이 밀려왔다. 소연이 재빨리 달려와 지은을 부축했다. 괜찮아. 빨리 의무실로. 소연의 팔이 지은의 어깨를 감쌌다. 그 따뜻함에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의무실에서 소연이 지은의 발목을 마사지하며 말했다. 조심해야지. 내가 다치면 나도 아파.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 감정은 사랑인가? 그녀는 부정하려 애썼지만 소연의 눈빛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훈련이 이어지며 둘의 우정은 깊어졌다. 주말 휴가 때 소연이 지은을 서울로 데려갔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소연이 말했다. 지은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사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자유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나도 그래.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다. 소연을 만나고 나서 내 계획이 무너지고 있어? 이성애를 증명하려 했는데 오히려 그녀에게 끌려. 점점 지은의 감정은 커졌다. 훈련소에서 소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졌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소대장인 상사가 지은을 불러 물었다. 김지은, 너 요즘 소연과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아.
군대는 개인 감정 금지야. 이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사회의 시선이 여기서도 따라왔다. 한국의 보수적 문화, 군대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금기였다. 훈련이 절반 지났을 무렵, 지은과 소연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막사에서 밤늦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잦아졌다. 지은아, 너 어릴 적 꿈은 뭐였어? 소연이 물었다. 지은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작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가족이 반대해서 포기했지.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나랑 비슷하네. 나도 미술 꿈꿨는데 아버지가 단정된 직업 가져라 하셔서. 그런데 군대 와서 깨달았어.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말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소연아, 나 사실 숨긴 게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소대원이 깨어나 대화를 끊었다. 다음 날 훈련 중 지은은 소연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고백할까? 아니, 군대에서 그런 건 위험해.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시되었다. 특히 군대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지은은 뉴스를 떠올렸다. LGBTQ 권리에 대한 시위, 하지만 여전히 차별이 만연한 현실. 그녀의 가족도 그랬다. 형제가 없어 아버지는 지은을 아들처럼 키웠다. 너는 강해야 해. 그 압박이 그녀를 입대로 몰아넣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 첫 번째 충돌이 왔다. 훈련소에서 주말 파티가 열렸다. 남성 부대와 합동으로. 지은은 불편했다. 남자 소대원들이 소연에게 관심을 보였다. 소연 씨, 예쁘시네요. 훈련 끝나면 데이트할까요? 한 남자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소연은 웃으며 거절했지만 지은의 가슴은 질투로 타들어갔다. 파티 후 지은이 소연을 불러 세웠다. 왜 그랬어? 그 사람들 말에 웃어. 소연은 당황했다. 그냥 인사치레잖아. 왜 그래? 지은은 감정을 주체 못하고 소리쳤다. 나, 너 좋아해. 여자로서 그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소연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나도. 하지만 여기서.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피어났다. 훈련 틈틈이 숨어서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 소연이 말했다. 지은은 행복했지만 두려움도 컸다. 한국의 문화,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소연도 비슷했다. 그녀의 집안은 전통적이었다. 어머니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해라고 늘 말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걸 초월했다. 훈련 중반 큰 사건이 터졌다. 지은의 편지가 우연히 상사에게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소연에 대한 감정이 적혀 있었다. 소연아, 너를 사랑해. 이 감정을 숨기기 싫어. 상사는 둘을 불러 신문했다. 이게 뭐냐? 군대에서 이런 감정은 용납 안 돼. 지은은 창피함과 공포에 떨었다. 소연이 나서서 말했다. 상사님, 오해예요. 그냥 친한 친구예요. 하지만 상사는 믿지 않았다. 너희 둘 분리 배치할 거야. 군기 위반으로. 그 결정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소연과 떨어지게 되었다. 다른 소대로 이동한 지은은 매일 울었다. 왜 이렇게 됐지? 증명하려던 게 오히려 사랑을 확인했어. 소연은 몰래 쪽지를 보냈다. 기다려. 훈련 끝나면 만나자. 하지만 그 쪽지가 또 발각되었다. 이번엔 더 큰 처벌. 지은은 구금실에 갇혔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았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 여자 선배. 그 감정을 부정하며 살아온 세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한국 사회의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 구금 해제 후 지은은 소연을 찾았지만 소연은 피했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 위험해. 소연의 말에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 나 버리는 거야?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아니, 보호하려는 거야?
가족 때문에 그 대화는 둘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지은은 변했다. 사랑을 확인했지만 사회의 벽을 실감했다. 서울로 복귀한 그녀는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대 잘 다녀왔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네,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소연을 그리워했다. 훈련 종료 후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다. 사무직으로 복직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소연과의 연락은 끊겼다. 왜 안 돼? 그녀가 나를 피하는 거야. 지은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다. 한국의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잊혀지지 않았다. 카페에서 수민을 만났다. 얘야, 군대 다녀오더니 왜 이렇게 변했어?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냥 피곤해. 그러던 어느 날 소연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만나자. 한강에서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한강공원, 가을 바람이 불었다. 소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은아, 둘은 포옹했다. 눈물이 흘렀다. 왜 피했어? 지은이 물었다. 소연은 한숨 쉬었다. 가족 때문에. 어머니가 내 편지 봤어. 그런 감정 버려라고 하셨어. 한국에서. 쉽지 않아.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부터 둘의 사랑은 재정화되었다. 비밀 데이트, 서울의 골목길에서 손잡고 걷기. 소연의 갤러리 준비를 도우며 지은은 행복을 느꼈다. 너의 그림, 아름다워. 지은이 말했다. 소연의 작품은 한국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스타일이었다. 한 작품은 두 여성이 한강에서 손잡은 모습. 이건 우리 이야기야. 소연이 속삭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직장 동료가 둘을 목격했다. 지은 씨, 그 여자랑 뭐야? 연인 같던데. 소문이 퍼졌다.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 한국의 직장 문화, 보수적이었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쳤다.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조되는 충돌. 소연의 가족이 개입했다. 소연의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우리 딸 그만 괴롭혀. 그런 관계는 안 돼. 한국에서 살기 싫어. 그 말은 지은을 상처 주었다. 아주머니, 저희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냈다. 사랑. 그건 병이야. 소연은 가족과 싸웠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압박은 컸다. 지은도 가족과 대면했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너 왜 그래? 결혼해야지. 아버지는 군대 갔는데 왜 변하지 않았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로 대답했다. 아빠, 저 원래 그래요? 숨길 수 없어요. 그 고백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형제처럼 키운 딸의 비밀. 반전이 왔다. 소연이 지은에게 말했다. 나 다른 사람 만날 거야? 남자.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뭐? 배신이야. 소연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그 말은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너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했어. 하지만 현실이. 지은은 절망했다. 서울의 밤거리에서 홀로 울었다. 그 후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친구 수민이 위로했다. 힘들어도 포기 막. 하지만 지은은 소연을 잊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LGBTQ 차별을 실감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시위를 봤지만 여전히 먼 이야기였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소연의 갤러리를 방문했다. 그곳에 둘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소연이 다가왔다. 지은아. 미안해. 둘은 대화했다. 소연의 다른 사람은 가짜였다.
가족을 속이기 위한 연기. 나 아직 너 사랑해. 지은은 용서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재회 후 지은과 소연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많았다. 소연의 갤러리 오픈, 지은이 도왔다. 이 작품들, 내 감정이 느껴져. 지은이 말했다. 갤러리에서 한국 전통 한복을 입은 여성들의 사랑을 그린 그림이 인기였다. 현대 한국에서 금기된 사랑을 표현했어요. 소연의 설명에 관객들이 감동했다. 지은은 그 속에서 희망을 봤다. 그러나 사회의 압박은 계속됐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위협. 이미지 문제야.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직장 문화는 변하지 않았다. 소연도 가족과 갈등? 아버지가 군인 집안 체면 때문에 그만둬라고 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지은이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병원에서 소연이 간호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은은 웃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그 순간 둘은 결심했다. 함께 싸우자. 공개하자. 공개는 충격적이었다. 소연의 갤러리 토크쇼에서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이 작품들은 제 사랑 이야기예요.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지은이 무대로 올라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뉴스가 퍼졌다. 여성 군인 출신 커플, 공개 커밍아웃, 한국 사회가 들썩였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지은의 가족 반응은 격렬했다.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해? 지은은 대답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소연의 가족도 마찬가지. 하지만 소연의 어머니가 서서히 변했다. 딸아, 내 행복이 중요해. 반전의 반전. 지은의 옛 친구가 배신했다. 수민이 아니었다. 직장 동료가 소문을 퍼뜨려 지은을 고립시켰다. 그런 사람과 일 못해. 지은은 실직했다. 절망 속에서 소연이 지탱했다. 우리 함께 새 출발하자. 시간이 지나 둘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의 조용한 골목. 여기서 우리 이야기 나눌 수 있어? LGBTQ 커뮤니티가 모였다. 한국의 변화 조짐.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최악의 배신이 왔다. 소연의 전 연인, 여자가 나타났다. 소연아, 나 돌아왔어. 그녀는 과거 소연의 첫사랑이었다. 소연은 동요했다. 지은아, 미안해. 옛 감정이. 지은은 충격받았다. 너 나를 속였어. 소연은 부정했다. 아니, 그냥 혼란스러워. 하지만 지은은 상처받아 떠났다. 홀로 지내며 지은은 반성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한국 문화의 영향, 개인의 약함. 그녀는 소연을 용서할 수 있을까? 지은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마음을 추스렸다. 소연 없이도 살아야 해. 하지만 그리움은 컸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 푸른 바다가 그녀를 위로했다. 한국의 자연이 주는 치유. 그곳에서 우연히 LGBTQ 지원 단체를 만났다. 너 같은 사람 많아? 함께 싸우자. 그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소연은 후회했다. 전 연인을 거절하고 지은을 찾았다. 미안해. 내 약함 때문이야.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은을 생각했다. 새 작품, 바다에서 만난 두 여성. 지은은 제주에서 일기를 썼다. 소연을 만나 모든 게 달라졌어. 증명하려던 이성애가 아니라 내 진짜 자아를 찾았어. 그녀는 용기를 내 서울로 돌아왔다. 소연을 만났다.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소연은 울며 안겼다. 약속해. 재결합 후 둘은 더 강해졌다. 가족과 화해 시도.
지은의 아버지가 먼저 왔다. 미안하다. 내 행복이 중요해. 군인 출신의 변화. 감동적이었다. 소연의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노력할게라고 했다. 사회적 고조. 둘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됐다. 한국의 숨겨진 사랑 방송 후 지지자가 늘었다. 하지만 반대도. 온라인 혐오 댓글. 그런 건 한국 문화에 안 맞아. 지은과 소연은 함께 대응했다. 사랑은 보편적이에요. 클라이맥스. 큰 시위에서 둘은 연단에 섰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군중의 함성. 하지만 폭력 사태.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소연이 다쳤다. 지은은 소연을 안고 울었다. 괜찮아. 병원에서 소연이 말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하지만 포기 안 해. 회복 후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 한강에서 눈이 내리는 밤, 영원히 함께할게. 지은의 맹세. 한국의 전통 혼례식에 현대적 요소를 더했다. 결혼 후 지은과 소연의 삶은 안정됐다. 카페는 LGBTQ 쉼터가 됐다. 젊은이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버텼어요?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 믿음으로.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 통과 논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가끔 꿈에서 배신을 받다. 소연아, 다시는. 소연은 안아주며 말했다. 영원히 내 거야. 둘의 사랑은 인생의 일부가 됐다. 인문적 결말. 지은은 책을 썼다. 입대와 사랑, 숨겨진 나.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책으로 누군가 용기 얻기를. 소연의 그림과 함께 한국 문화 속에서 LGBTQ의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 장면. 한강에서 눈 내리는 밤, 둘은 손잡고 걸었다. 모든 게 달라졌어. 너 덕분에. 지은의 말에 소연이 키스했다. 우리 사랑, 영원해.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줬다. 개인의 투쟁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사랑의 승리, 인문적 메시지.